네, 이번엔 글로벌 인사이드로 갑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증시는 이 대외 변수에 민감하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감한 이유를 서상영 차장은 어떤 견해로 또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2008년 예를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당시 미국 소매 판매가 약 3% 정도 하락을 하였고, 그 흐름 뒤에 이제 3개월 정도 후행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10% 가까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한국의 수출은 45%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위주의 부품 업종 위주의 산업 구조라서 경기 변동에 민감해져 그 충격이 고스란히 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위축이 되자 외국인들이 이제 하반기 내내 한국 주식을 정리를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즉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로 확정이 되면 향후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되고 제조업이 살아난다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 호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OECD 경기 선행지수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 추이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이 경기 선행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 수출 관련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역시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에 원화 강세,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먼저 선반영된 것일까요?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다음 차트를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와 달러원 환율의 차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즉 원화 강세 시기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하였고 원화 약세 시기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개선이니 호재라기보다는 선진국의 경제 여건과 그로 인한 수출 전망 약화와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인한 환율이 상승을 한 것이라면 우호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환율과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환율의 상승은 기업들의 실제 주당 순이익을 위축시켰고 이러한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이를 상쇄할 내수 산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을 잘 보시면 최근 원화 강세가 된 이유가 단순하게 세계 환율 전쟁의 여파인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한국 수출 기업들의 수익 호전이 원인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지난 4분기는 일시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악화로 인한 이제 한국 수출이 이제 축소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위축되었었는데 그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보면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경기 흐름을 좀 더 중요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해외 경기가 좋으면은 많이 팔아서 그 가격 하락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인데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중국에서는 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전에 0.4%에서 이번에 1.0%로 2배 이상 증가했던데요. 글로벌 경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장막판 하락한 이유가 FOMC 회의록에서 양적 완화 조기 종결로 인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였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하락도 어제 이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좀 8개월 만에 회수한다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단순한 투자 심리의 영향일 뿐인데 실제 미국 연준의 모습을 보면 작년 12월 연준에서는 비록 높은 수준이지만 실업률 6.5%를 제시하였고 그때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시킨다는 뜻은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좋아서 실업률이 비록 이전보다는 높지만 6.5%까지 하락을 하였다는 뜻이고 이 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무역 수지에서의 수출의 증가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경기 선행 지수가 큰 폭의 호전, 그다음에 어제 이제 유로존의 이제 투자 심리 지수의 호전, 최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등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미국에서 신규 설비 투자 등이 이제 부족해서 완전한 회복세는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이전과 같이 여기서 문제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에 있을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라든지 이달 말까지 있을 미국의 시퀘스터 협상 등으로 인한 지수의 하락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일 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자,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중간중간 등장하는 변수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이 경기가 회복되는지 큰 틀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고 경기가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변수에 주가가 출렁거리면은 오히려 저가의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자,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